아, 음, 음, 어렸을 때부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긴가민가라든지 애매모호한 거, 이건지 저건지 분간이 가지 않고 헷갈리고 이런 거. 약간 좀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 분리되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뭔가 구분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컴퓨터 용어 중에 멀티타스킹이라고 있는데 완벽하게 100% 멀티타스킹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멀티타스킹은 순차적으로 유저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먼저 입력된 것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음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고객이 지금 현재 내리는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건 잠깐 내려놓고 고객이 지금 이 순간 입력된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작업했던 걸 또 처리하고, 근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니까 우리 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타스킹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순차적 멀티타스킹인데 현재 입력되는 값을 우선순위로 처리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많죠. 현재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과거가 되고 또 현재 살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머지않았어요.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되기도 하는데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데, 저는, 좀 달랐어요. 현재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곱씹어보는, 소가 여물을 씹으면서 되새김질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오해들이나 갈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가 정확하게 알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지 않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내가 남을 잘 모르는데, 아니 물론 알고 있겠죠. 자기가 아는 만큼 아는 만큼만 말하고 평가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어른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림짐작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혹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쪽으로, 왜 호감이 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 선호하게 되고, 호감이 가지 않고 첫인상이 별로인 사람은, 혹은 나쁜 사람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죠. 긍정적인 요소들,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좋은 그런 성격이나 환경이 많은데, 굳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아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넉넉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내가 누구지, 이런 자문자답을 할 때가 많아요. 큰 틀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자거든요. 아버지의 회초리가 1등 공신이죠. 그 회초리 없었으면 아나무인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을 수 검색으로 있었겠죠. 찾은 결과입니다. 뭔 소리야. 저건데.
멋지게 살았겠죠. 건달의 특징은 뭐 어렸을 때는 폼생폼사랄까, 일본 말로는 가오랄까 뭐 이런 건데, 우리말로는 체면, 좀 좋게 이야기하면 명예로운 거,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다운 거, 건달답다는 게 뭐 주먹을 잘 쓰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하기보다는 사나이다운,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백이나 이런 거, 배짱,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남자가 남자답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는 그 칭찬에 내 자신을 업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남편이 칭찬받으면 그 남편을 도운 아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돋보이면 그 돋보이는 사람을 서브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유추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목이 아파서 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뭐 내가 누구랑 말하겠습니까? 내가 글씨를 잘 쓴 것도 물론 붓글씨를 배워서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도시락을 안 싸가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늘 운동장 가거나 아니면 건물 뒤에 숨어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렇게 주워서 글씨 쓰고 그랬어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말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미리 말해가지고 사람의 인간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실타래를 풀 때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풀리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안 엉킨 것도 막 엉키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헝클어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통한다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 뭔가 미세하지만,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하나의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서로에게 어떤 너와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는 구심점과 같은 그런 사실은 사람이 이심점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 것 같아요. 한계월 같은 그런 거 있죠.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뭐 조건도 다 다른데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건 마치 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라기보다는 한 가닥의 실처럼 이렇게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가까이 가서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실과 같은 그런 게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데 나는 어릴 때 그랬어요. 최고의 높은 것과 최저의 낮은 곳, 그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최고로 높은 거, 최저로 낮은 거. 그런 갭의 어떤 그 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그 중간에서 찾기보다는 끝과 끝 지점에서 찾아요. 끝 지점과 끝 지점, 최고로 높은 지점과 최저로 낮은 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생각.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나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굉장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내부터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내면에서의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틀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이해하는 마음,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 무턱대놓고 끄덕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환경 쪽이 더 강할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어차피 사람은 사람의 본질적인 건 나나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똑같은 본질을 어떤 사람을 깊이 생각한다고 그게 더 알아지고 덜 알아지고 하진 않잖아요. 나를 보면 남이 보이고 남을 보면 내가 보인다는 게 바로 인간의 본질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환경이란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의 본질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남이 보여요. 그런데 남을 안다는 건 환경을 안다라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순수하다,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LG전자 다닐 때도 힘들게 들어가 놓고 뭐 어떤 직장 동료가 IMF 때니까 잘리게 됐어요. 근데 내가 대신 사표 쓰겠다 그러고 부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뭐 호언장담 했었는데 나를 자르라 이러면서 그렇게 뭐 오지랖 넓게 하다가 여직원 2명인가 3명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오지랖 넓게 왜 그러냐고, 자기도 죽을 만큼 힘들어 괴로워하면서 남 걱정하게 생겼냐고, 참 오지랖 넓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 자식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나는 컴퓨터 수리 안 해도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막노동을 해야 된다고 뭐 LG 아니면 뭐 삼성이나 삼부 갈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했다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 내가 인간답다, 내가 사람답다라는 느낌, 아,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행복감. 사실 이거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정말 지옥 같은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 지옥이라도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나는 남을 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간사한지, 그리고 나는 이래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는 잘못된 것이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마치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칭찬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누구 때문에 잘 됐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칭찬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잘 돼가지고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도 죽을래 이런 성격인데,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쪽팔리는 거 못 견뎌. 내 입으로 뱉었으면 해야 돼. 남사스럽고 쪽팔리는 게 싫어요. 물론 뭐 그게 인간적인 그런 거겠지만, 쌈으로 치자면 이겼으면 내가 잘나서 이겼다라기보다는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시간을 무예를 연마하고 무술을 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사람 어디를 때리면 기절시키고 어디를 때리면 조질까 뭐 이걸 내가 골똘하게 생각해서 연구하고 그렇게는 하진 않았잖아요. 않았겠죠. 물어보면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나왔어. 그게 그냥 내 속에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런 쪽으로 끌리니까 이제 갔던 거죠. 할 줄 아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어. 노래하는 거랑 사람 두드패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건데, 몰라 조선시대 때나 뭐 옛날에 태어났다면 뭐 유명한 그런 장군이 되었을 수 있겠죠. 거기서 내가 태어났을 때 동네방네에서 장군 났다고
그랬었는데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면 뭐랍니까? 먹는 걸 잘 먹어야지. 근데 지금까지 산 게 감사하죠. 다 부모님들의 희생의 그런 결과겠죠. 특히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의 피눈물을 우리 엄마의 고륙을 내가 빨아먹고 자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어머니의 그 엄청난 희생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있을 수 없었겠죠. 결혼해서 꼭 효도해드리고 싶었는데 천국 가셔서 참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한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만큼 섭섭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만큼 감사한 사람도 없을 거고 좀 복잡 미묘한데 거두절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좀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니 뭐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뭐 그런 것을 알아가는 건 한두 곳도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 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처지에 있을 것인지를 좀 알아서 거기에 대한 이해심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포용력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안 되면 인간관계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남을 알기 전에 내 자신을 알면 그냥 남이 보여요. 그냥. 내 자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알게 되면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남에게서 인간의 본질을 찾게 된다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미로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늘 가변적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분석하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환경을 알았을 때,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걸 이해하게 되고, 그 환경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직언지심이랄까, 역지사지랄까, 포용력이랄까, 관용이랄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서 알아내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어떤 그 요소들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인간관계는 뭐 가족이든 남이든, 특히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헛다리 짚듯이 우주를 돌아다니는 생각과 같은, 여기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또다시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이 아닌가 봐. 그런 것들은 남편이 아내를 알아간다 할 때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거 연구하고 알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을, 남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를 깊이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아내는 그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반대니까. 그게 뭐가 해서 요즘 좀 괴로운데, 세상이 뭔가 구분이 되는 것은 그 구분되는 한쪽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걸러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한쪽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뭔 말씀인지 알죠? 본질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거고, 남을 아는 건 환경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모든 인간관계는 제자리를 찾게 돼요. 행복으로 끝나게 돼요. 설령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나를 깊이 알고 남의 환경을 더 깊이 안다면 이것처럼 삶에 어떤 활력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건 없어요.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는데 진짜 긍정적인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었나 를 이제 좀 지나칠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깊이 아는 거, 그리고 남의 처지를 아는 거. 우리가 왜 옛날에 오죽하면 그랬겠냐, 우리 부모님 세대에 특히 뭐 우리 부모님의 그런 특히 어른들의 이야기 말씀 속에서
늘 듣던 게 오죽하면 그랬겠냐. 딱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고개를 끄덕이는. 나 이게 굉장히 습관이 되었어요. 사람 대화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남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합리화되고 뭐 변명거리가 되게끔 남에게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져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거, 결론적으로 나 하나 알기도 벅찬데 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남의 처지는 알 수 있어요. 남이 처한 상황은 들리고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이잖아요. 가족이든 남이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낀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조금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안락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약간 포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LG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냥 한 방에, 물론 그렇게 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오지랖 넓게 그랬네. 했었지만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LG 동료들이 따로 나를 만나서 손을 잡고 너무 고마웠다고. 오래간만에 사람다운 사람 봐서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막 이제 감동받고 막 울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남에게 남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환경이 좀 힘들면 내 좋은 환경을 조금 떼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람이란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환경이 변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변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의 인격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 열악하고 악화가 될수록 더 이렇게 성격이 안전적으로 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은 내 좋은 환경을 조금 떼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가 힘들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떼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조금 떼어주고 내게 있던 게 나가니까 지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돈이나 황금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다라고 느끼는, 물론 계속 느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인간답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참 인간 말종 같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나는 이게 뭐 들쑥날쑥 한 사람이에요. 지나치진 않는데 될 수 있는 난 이 갭을 줄이려고 될 수 있는 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울 보면서 나는 옛날에 거울 보기가 싫은 거야. 남들은 다 천사 같아, 착해. 근데 내 꼬라지를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 낳아주셨는데 왜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 지경 만들었나라고 하는 그런 거죠. 너무 밤이 깊어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를 깊이 아는 것과 남의 환경을 깊이 아는 것, 이거 하나만 잘해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 간이나 직장 동료나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뭐 이렇게 일어날 때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더라면 됐을 일인데,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물론 옳고 그러면 가려야겠지만 좀 인간답지 않잖아요.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측은지심 같은 것과는 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에 대한 이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본질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만큼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남에게 그렇게 관계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환경이나 이런 게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반대의 그런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